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탈북민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것. 탈북민들이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한 이후에 대한민국 국민으로 정착을 한 이후에 성공적으로 정착에 성공할 수 있다는 것. 저의 소식부터 소상하게 좀 전달해 드리고, 지금 현재 한국 생활을 접고 영국행을 택한 탈북민들 충격적인 이유와 한국 생활이 얼마나 불행을 했는지, 또 영국에서의 삶은 행복하다라는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콜이랑 고개를 넘어야 한다라는 저의 소식. 이게 이제 1999년 3월에 제가 서울에서 쓴 글인데 탈북자 동지회에 아직도 나와 있어서 이 소식부터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탈북자 동지회의 탈북자 수기, 콜이랑 고개를 넘어서 정성산. 나는 1969년 11월 17일 평양에서 태어나 평양에서 인민학교와 고등중학교를 졸업한 후 86년도에 군에 입대, 복무 중 남한 방송을 들은 사실이 탄로나 처벌받을 것을 우려해 중국으로 도망쳐 조선족의 도움으로 한국에 왔습니다. 목숨을 걸고 한국에 왔습니다. 자, 한국을 오는 이 과정은 정말 쉽지가 않았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기며, 죽을 순간까지 그 고비들을 넘기며 힘들게 한국, 남조선으로 달려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는 사랑하는 부모 형제를 북한에 남겨두고 한국으로 귀순한 31살의 젊은이로 동토의 불모지 북한을 탈출하여 자유 대한민국에 정착한 지도 5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처음으로 사회에 나와 자유라는 이름의 풍요함을 느끼던 어느 날, 귀순한 선배의 훈시가 떠올랐습니다. 남한에 정착하려면 6가지 고개를 넘어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첫째, 사기를 한번 당해봐야 한다. 둘째, 회사를 한번 때려쳐 봐야 한다. 셋째, 사업하다가 부도를 한번 맞아봐야 한다. 넷째, 교통사고를 한번 당해봐야 한다. 다섯째, 첫 애인과 이별해야 한다. 여섯째, 알코올 중독에 빠져야 한다. 처음에는 무슨 소린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남한에서의 하루하루가 이 6가지 고개의 의미를 알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 방황의 괴로움이 뒤따라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현실에 대한 좌절감, 게다가 무한 경쟁 시대가 남겨주는 가슴 아픈 나날들, 갈등 속에 하루하루 보내기도 했습니다. 선배가 들려준 그 콜이랑 고개를 넘으려면, 그래서 누구에게나 떳떳이 말할 수 있는 진정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정착은 너무나 멀고 험난한 것 같았습니다. 가장 큰 괴로움은 그리움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보고 싶어 온종일 술을 마시고 취한 적도 있었고, 북한산 정상에 올라 멀리 북녘 땅을 바라보며 소리쳐 어머니를 불러보기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후회까지 들었죠. 그러나 가장 큰 적은 이 사회도 아니었고, 몇 푼 안 되는 내 돈을 사기쳐 달아난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적은 바로 내 자신이었습니다. 더구나 그 짧은 순간이나마 후회하게 만들었던 내 자신의 수양 어린 푸념이었고 투정이었습니다. 사실 나는 누가 오라고 해서 한국 땅에 온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받아준 것만 해도 감사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을 탈출하여 한국으로 오기까지의 사선과 사선, 고통과 고독, 괴로움과 외로움의 나날에 비하면 지금 나에게 주어진 환경은 북한의 중앙당 간부 못지않은 삶을 살고 있는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그 어느 사회이든지 장단점은 있기 마련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바라보고 사고하는 의식이 문제입니다.
마음을 비워야 했습니다. 설사 인간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불신과 과욕, 허영과 사치를 허물고 허상에 가까웠던 나를 찾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일종의 내 자신과의 싸움이 시작된 셈이었습니다. 나는 웃기로 결심했습니다. 일단 다른 사람에게 참 밝고 명랑하다라는 소리를 듣고 싶었습니다. 더 이상 불쌍하다, 안 됐다라는 말을 듣기가 싫었습니다. 가장 힘든 싸움은 내 자신의 성격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을 비우기로 한 이상 나는 그날부터 일기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뒷머리에 다음과 같은 각오를 써 놓았습니다. 너 한숨 쉴 때 너의 어머니 눈물 흘리며 괴로워하고 너 용기 없이 주저앉을 때 너의 가족 쓰러진다. 그 다음부터는 절대 울지 않기로 했고 어머니가 그리우면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속으로 부르짖는 습관을 길렀습니다. 어머니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서서히 내 마음에 안정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를 평가하는 마음이 한없이 너그러워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결국 나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나는 이에 자만하지 않고 사람들을 만나 호소했습니다. 언젠가는 당당하게 대한민국 국민으로 성공할 수 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길이 한국 국민으로 정착하는 승자의 기초이다 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지면을 빌어 엉성한 글을 읽어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게 당시에 그러니까 1999년 3월에 제가 썼던 콜이랑 고개를 넘어서 라는 그 이후에도 엄청나게 힘든 시간을 거쳐서 오늘에 이루었죠. 데일리 NK가 한국생활 접고 영국행 택한 탈북민들 탈남 이유를 물어보니 탈북민들은 모두 각자의 사연으로 영국의 터를 잡습니다. 하지만 한국을 거쳐 영국으로 온 대다수 탈북민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탈남의 이유는 차별과 괄시였습니다. 한국에선 탈북민이 일자리를 구하기도 쉽지 않았고 어렵게 들어간 직장에서도 따돌림과 무시를 당하기 일쑤였지만 다민족, 다문화 사회인 영국에서는 남에서 왔든 북에서 왔든 같은 코리안으로 인식되고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출신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없다는 게 제 영국 탈북민들의 이야기입니다. 처음부터 부자가 되겠다는 목표로 한국을 떠나온 것은 아니었기에 큰 돈을 손에 쥐지는 않아도 차별받지 않는 자유로운 삶에 만족하며 영국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탈북민들이 있습니다. 올해로 영국 생활 16년 차가 됐다는 김성철 씨. 그는 1990년대 중반 러시아에서 파견 노동자로 일하다가 자유를 꿈꾸고 탈북해 2000년대 초반 한국에 정착했습니다. 그러나 탈북민에 대한 차별에 좌절을 느끼고 결국 2007년 영국행을 택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한국에 3년 있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구미공단에서 TV 수상관을 만드는 공장에 취업했었는데 사람들이 너무 차별하더라고요. 나이도 훨씬 어린 사람들도 탈북자라고 무시하고 깔보고 같은 민족끼리 너무 하더라고요. 차별이 제일 견디기 힘들었어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대형 면허를 따서 활부로 25톤 화물차를 사서 운송업을 했습니다. 울산에서 포천이나 파주까지 싣고 가고 거기서 인천 연안부도 찍고 다시 또 울산이나 부산으로 내려오고 1년 동안 그 일을 했는데 많이 힘들었습니다. 한국 생활이 힘이 붙이던 차에 영국에 먼저 와 있던 하나원 동기의 권유에 한 달 만에
한국 생활을 정리한 김성철 씨. 김 씨가 영국에 온 2000년대 중반에만 해도 북한에 살았다는 점만 확인되면 난민으로 인정받아 영국에서 6개월 만에 비자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제가 왔을 때는 비자가 빨리 나왔어요. 6개월 만에 비자를 받았죠. 난민 신청을 하고 나면 조사를 받아요. 정말 북한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거죠. 북한 사람이 확실하다고 판단되면 비자가 나왔습니다. 난민으로 인정받기 전엔 일을 할 수 없지만 국가에서 매주 보조금도 나왔어요. 아내와 둘이 해서 70파운드 정도를 받았어요. 난민으로 인정받으면 하우징 베네핏이라고 월세 90%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데 그게 정말 큰 도움이 되죠. 한국에서 주택이나 지원금을 주는 것도 정착에 큰 도움이 됐지만 비교하자면 영국은 매주 딱 필요한 만큼만 돈을 주면서 빨리 자립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 같아요. 영국 정착에서 가장 힘든 점은 역시 언어였습니다. 은행에 가서 계좌를 개설하고 세금을 내는 행정적인 일을 처리해야 할 때는 머리가 하얘지기도 했다라며 몸이 아파 병원에 가면 영어로 증상을 말해야 하는 것도 곤혹스러운 일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언어 때문에 탈북자들이 처음엔 한국인이 운영하는 마트 같은 곳에서 많이 일해요. 저도 처음에 와서는 한 한국 식료품점에서 배달 기사로 2년 일했고 또 다른 한국 식료품점으로 옮겨가서 8년 동안 일하다 지금의 회사로 왔어요. 지금은 트루 월드푸드라는 대형 수산물 유통기업에서 일하고 있는데 몸이 고되긴 하지만 차별이나 통제 없이 자유롭게 일한다는 점이 만족스럽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골프를 취미로 하고 있다라는 김성철 씨는 은퇴 후 아내와 함께 영국 정부에서 나오는 보조금을 받으며 여유롭게 살고 싶다라며 큰 욕심은 없고 영국에서의 안정적인 삶에 만족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에선 출신 소교가며 일해 영국에선 한인들 도움받아 잘 정착. 영국 생활 15년 차 최중하 씨. 그는 말했습니다. 일단 한국에서는 탈북민이라고 밝히면 회사에서 뽑아주질 않아요. 결국 억양이 조금 비슷한 강원도 속초가 고향이라고 속이고 면접을 봤더니 붙었어요. 나중에 사장이 아무래도 조선족 같다는 거예요. 여기 한국 신분증 있지 않냐고 보여줘도 갸우뚱해요. 적응하고 자리 잡은 다음에 사실 나 북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왜 말을 안 했냐라고 하더라고요. 북한 사람은 조선족보다 낮게 보고 뽑지도 않고 월급도 적게 주니까 그랬다고 했죠. 영국 생활 15년 차 최중하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취업도 취업이지만 최중하 씨가 경험한 한국 생활은 그야말로 답이 없었다 였습니다. 새벽부터 출근해 밤 늦게까지 일을 해도 벌이가 충분치 않았다라며 더욱이 아이들 교육비까지 생각하면 앞이 캄캄했다라고 말했습니다. 70세까지 쉬지 않고 일한다 해도 대학 공부까지 시킬 수 있을지 계산이 서지 않았다라며 말이 통하는 곳에서도 이방인 취급을 당하고 힘들게 살 바에 차라리 다른 나라로 가자 싶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최중하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뉴캐슬에 배정을 받았습니다. 언어가 안 되니까 할 수 있는 일이 한정되어 있었죠. 페인트 칠하고 집 수리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정착 발판을 만들려면 일단 한국 사람들이 있는 데로 가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뉴 몰든으로 왔어요. 언어 때문이죠. 영국 사회의 체계나 시스템,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니까 행정 처리를 하려고 해도 어려웠습니다. 사회도 알고 정보도 얻으려면 말이 통하는 한인들밖에 위지할 데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한인들과 탈북민들은 대부분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인데 그런 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북한에서 했던 일로 여기서 살 수 없잖아요. 새로운 직업을 선택해야 하는데 한인들에게 도움을 받아 잘 정착한 부분이 있죠. 한인들 없이 맨 땅에 헤딩하듯 했다면 영국에서 힘들었을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수년째 한국 식료품점에서 일하고 있다는 최 씨. 그는 현재 아내와 함께 3남매를 키우고 있습니다. 둘째와 셋째는 영국에서 나고 자랐고 첫째는 북한에서 태어났지만 4살 때 영국에 와 한국어보다 영어가 익숙합니다. 아이들이 학업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커가는 모습을 보며 영국행을 택하길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언어 문제로 아이들과 깊은 대화를 할 수 없다고 느낄 때면 좀 속상하기도 한다라고 최 씨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실 아빠로서 인생을 가르쳐주고 싶어요.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돼 답답할 때가 있죠. 그래서 가정회의를 자주 해요. 그때마다 학교 생활은 어떤지, 엄마 아빠한테 서운한 것은 없는지 묻곤 하죠. 때로는 우리와 가깝게 지내는 다른 탈북민 가정에 아이를 데려다가 통역을 붙여 대화하기도 해요. 서로 설명도 하고 설득도 하고 맞춰가는 거죠. 최 씨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최 씨는 무엇보다 영국에서 살고 있는 아이들이 자신들의 뿌리를 잊지 않길 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어떻게 얻게 된 것인지도 기억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간혹 북한 영화를 보여주기도 하고 북한의 실상을 설명해 주기도 합니다. 아버지가 북한에서 왔고 거기서 군생활도 했고 형제는 얼마나 있고 너의 사촌들은 북한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아이들도 크면 북한이 어떤 나라인지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는 말이 아빠는 저런 곳에서 살았는데 여기까지 온 것을 보면 대단하지 않니? 영어를 못해도 이렇게 영국에서 살아남는 걸 봐봐. 그게 정말 용기 있는 거야 하면서 너희는 이렇게 용기 있고 생명력 있는 사람들의 후예들이야 라고 합니다. 어엿한 대학생이 돼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고 있는 최 씨의 첫째 아들은 취재진과 따로 만난 자리에서 아빠가 너무 자랑스럽다. 지금도 가족들을 위해 지금도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일하시는 것을 보면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서로 원하는 것이 달라 싸울 때도 있지만 그래도 아빠를 사랑합니다. 아빠가 북한에서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서 살았는지를 말해 주셨는데 기회가 된다면 북한 인권 활동도 돕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살든 영국에서 살든 이 자유의 소중함을 깨닫고 사는 탈북민들, 우리 용기를 내시자고요. 멸공.